2회차 강의에서 이제 녹음이 좀 덜 돼가지고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쩌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책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또 복습이 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갖고는 그냥 스님 하는 얘기만 듣게 되니까 이게 학습이 안 돼. 그러니까 노래 듣듯이 그냥 지내가 버리니까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할 때는 책 펴놓고 이렇게 넘어간 거 있나 없나 살피고 또 이 문자로 또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넣어줘요.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러고 넣어줘야 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한 번 해야 한 번씩 해야 나도 책 볼 기회가 한 번씩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덕택에 스님도 책 한 번 더 보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한 질문을 뭐 스님은 장가 안 가요 뭐 이런 질문 말고 강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이제 답할 수 있는 데는 답하고 그래야 공부하는데도 좀 보탬이 되지 그냥 뭐 틀어놓고 뭐 듣고 해갖고는 뭐 노래 듣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나.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길게 2회차에서 길게 얘기한 거는 이제 청중에 대해서 그죠? 화합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지구든 이게 다 화합을 안 한다면은 맨날 싸움만 하게 돼 있거든. 또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싸움 좋아하는 사람도 옆에서 막 자기가 깨작깨작거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단 말이야. 제 힘자랑하려고. 뭐 원체 또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뭐 그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려는가 모르겠어. 그것도 애정이 없으니까 자기를 안 알아준다 그래갖고 자꾸 시비 거는 걸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중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보면은 진짜 얼굴이 다 상처. 또 옛날 우리 시골은 뭐 다 험하게 크니까 가다 보면 뭐 자빠지고 뭐 긁히고 뭐 도시애들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쩌든 모든 사회를 뭐 조그만 사회든 큰 사회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화합이 최고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화선순이다. 그래서 유 부드러운 거 그죠? 너무 각지지 않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한 게 부드러운 거 못 이긴다고 항상 사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만 봐도 알잖아. 남자들이 여자 못 이긴다니까. 그 강한 게 부드러운 거 못 이기는 거라. 그리고 평화가 전쟁의 끝은 무조건 평화라 이거야. 그죠? 평화라 이거야. 화, 그 다음에 선, 남보다 좀 앞서가는 지혜. 그리고 순, 내가 잘났지만 남을 따른다고 하는, 그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예. 269쪽 맨 위에. 그래서 항상 상념, 항상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유화선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만 공고다 이거야. 이게 화합을 하는 데는 기본이다 이거야. 아만 공고. 뿔나여 있으면 그 화합이 될 수가 없잖아. 예. 어쨌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화선순이 최고요. 최고의 악은 아만이다. 결국은 내 탓이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2회차 강의 때는 그걸 많이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어떻게 했냐? 대자는 유양하고 소자는 유체다. 밖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형 아우 하면 친해요. 야야 그러면은 나중에 부딪힌다고.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절에 들어와서 수계를 먼저 하면 형님이고 수계를 늦게 하면은 아우다. 그래서 우바리와 아난 그 가비라성의 왕자들하고 우바리하고 같이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왕자들이 우바리는 천민이고 나머지들은 왕자들인데 왕자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우바리를 먼저 수계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우바리가 형님이 되고 왕자들은 사제가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양보, 그런 양보가 어딨나 세상에. 그 2900년 전에 부처님 회상에서는 이루어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공덕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런 공덕이. 그래서 어쨌든 화합이 최고다. 화합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연불해군, 우리 연불해든, 우리 연불사 신도든 어쨌든 화합을 하는데 어쨌든 중점을 둬라 하는데 그 방법은 유화 선수입니다. 그럼 이제 밑에 단에 오늘 들어갈 때는 약야 기능 동반하야 논설 12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걸 좀 더 할까? 먼저 한 거더라도 지난 2회차에 강의한 건데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대자는 위험하고 소자는 유죄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 모임에 당류쟁자야 그런데도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언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쟁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쟁할 수 있다. 그럼 언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 양서를 화합시키라 이거야. 언쟁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를 잘 들어보고 화합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야. 화합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화합을 시켜야 되냐면은 단이 자신 상한이 연정 부득하고 상이려다. 두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참이로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다 대해주라는 얘기야. 너는 옳고 너는 글러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는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너는 그래서 기분이 나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비스러운 간세음 보살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화합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 절일이라고 하는 게 이성농주 그래. 통두사에 가면은 통사 이제 들어가면은 일점에서 들어가고 동사 건물 많은 데에서 이렇게 들어가보다 보면 사천왕군 앞에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는데 기둥에 한쪽에 정확한 건 모르겠네. 한쪽에 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이 서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성농주 제일화합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정확한지 모르겠어. 근데 내용 뭐냐? 이성농주 각성 바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거야. 이성농주 다른 각성 바지 이성 지금 성이 다 다르죠. 요즘 다 다르네. 네. 요즘 다 다르단 말이야. 나까지 다르네. 네. 나래도 같았으면 좋겠구만. 이 각성바지라 이게 각성바지가 모여 산다가 이성동주 각성바지가 모여 살아. 모여 살 때는 뭐냐? 화목제일이라 이거야. 화목이 최고라 이거야. 거기서 뭐 딴 거 따지지 말고 화합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안 깨진다는 얘기야. 근데 화합하는 방법이 바로 유화선선이고 자신사냥이다 이거야. 이거 이제 그 얘기야. 통사에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이제 돌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가서 또 오늘 공부했으니까 가는 길 있으면 이렇게 한번 봐. 저거 우리 교수님 얘기했던 게 여기 있네. 사회가 똑같잖아. 지금 이게 이 사회 이렇게 전쟁하는 것들 보면 같은 민족끼리도 우리는 참 동족이 싸움했어, 그죠? 동족 싸움했는데 보통 세계적으로 싸움하는 거 보면은 다 타민족 때문에 싸움하는 거잖아, 그죠? 한 나라에 모여 사는데도 민족이 다르다고서는 싸움한단 말이야. 그게 다 전쟁이야. 그런데 통사에 와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글만 보면은 화목이 최고인데 우리가 화목을 못했구나. 그렇다 이거야. 전쟁이 왜 일어나?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나랑 다르다는 얘기야. 나랑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화목을 해라. 화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화선선이고 자신사냥이다 이거야. 간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거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죠? 화딱지가 나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화딱지를 내도 이제 불자와 그러니까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사람의 차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수행자들은 금방 잊어.
근데 수행자 아닌 사람들은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 그 차이점이야. 엄청난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원한을 많이 안 갖고 있어. 금방 잊어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일반의 수행을 안 하면 그 원한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씹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다 이거야. 스님들은 왜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는 게 세상이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덜어내니까 내가 빨리 털어내는 게 최고인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털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스님들은 화를 내도 좀 있다 보면 그만 풀려 있어. 왜냐면 화내면 내가 손해인데 왜 내가 손해 가는 짓을 왜? 화가 날 수가 있어. 어떻게 안 나? 화가 나는데. 그 차이라 이거야.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야 기능 동반하야 논설 시기인데 아니 뭐 어떻게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기능 동반이야 같이 공부하는 뭐 위아래 선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겠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반글에 절에서는 도반글인데 여기는 동반글인데 같은 동자에다 짝만 짜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이야. 기자가 속일 기자고 능자가 능멸한다는 능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만일에 도반을 능멸해서 능멸한다는 말은 좀 심하지만 도반을 업수이 여겨서 그죠? 업신 여겨서 논설 10인데 논설 10인데 말이야. 논설 10이 옳고 그른 걸 가지고 논설 이야기한다면은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다. 이런 출가는 출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갖고 맨날 옆에 도반들 흠집만 잡고 거기 있지? 꼭 이때니까 같이 있으면 꼭 흠만 잡아 칭찬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 몰라. 매일 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맨날 따져. 그럼 그 단체에 왜 들어왔어? 들어오지 말아야지. 단체에 들어왔으면 뭐야? 거기에 같이 어울리려고 들어온 거잖아. 어울리려고 들어왔으면 어울려야지. 근데 거기서 옳고 그르니 시비 출가자는 시비도 가리지 말라 이거야. 이게 시비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시자가 옳을 시자가 비자가 그를 비자잖아, 그렇지? 네. 우리가 보통 옳고 그른 걸 따지잖아. 어떻게 그걸 가만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금 처음 출가한 사람이야.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 절에 들어와서 잘 몰라. 무슨 얘기냐면은 잘 모를 때는 이게 옳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3일 뒤에 딱 보니까 부장님이 시킨 게 맞아. 있다니까. 처음에 와갖고 뭐 시키면 이거 아니라고 지가 막 했는데 일주일 뒤에서 보니까 맞네. 부장님이 시킨 대로 했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시비가 사실은 지가 봤을 때 시비인데 시비가 아닌 거지. 옳고 그른 건 다른 거야. 그냥 자기 주관이 지금 그럴 뿐인 거야. 지금. 근데 지금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지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내고 가라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비량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경험지야. 먼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경험. 우리가 보통 뭐 1차 산업, 1차 산업 또 한 2차 산업 막 가가지고 초창기까지는 경험이 엄청 중요해요. 1차 산업은 농사 짓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엄청 중요해. 그리고 2차 산업으로 막 넘어가도 경험이 중요해. 그런데 그 이후로 가든지 2차 후 3차, 4차 산업으로 가면은 이때는 경험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때는 비량지가 더 필요한 거야. 남이 해놓은 거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시간이 안 돼.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지금부터 경험해서 가면은 그걸 따라가려면 언제 그걸 따라가냐고. 남이 해놓은 거 베껴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비량지야. 그래서 비량지가 뭐냐? 그래서 비량지는 공부인 거야.
경험지는 내가 경험하는 거고, 그러면 비량지를 얻은 다음에 또 다시 경험을 해야 돼. 우리가 뭐 이제 인터넷에서 뭐 요리를 하는 걸 배운다 치자 이거야. 요리하는 걸 배워. 그럼 인터넷에서 요리하는 거 다 배운단 말이야. 다 배워. 배웠는데 내가 그대로 해보면은 음식 맛이 나냐 이거야. 안 나지.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 배운 거에서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김할머니가 얘기했던 거, 이할머니가 얘기했던 걸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경험으로 이제 거기서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그래 내 입에 맞는 거지. 어떻게 그 김할머니가 한 게 어떻게 다 5천만 입에 다 맞을 수가 있어? 안 맞는 거란 말이야. 뭐 영양으로 따지면 의학적으로 얘기해갖고 뭐 영양적으로 따지면 맞을래니까 몰라. 그렇지만 또 사람 체질이 또 틀려. 그래서 또 다 맞지가 않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세상을 경험으로만 다 지식을 얻으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비량지가 필요한 거야. 그 비량지가 바로 공부인 거야. 또 공부를 해야 더 빨리 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뭔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니 스님 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이제 초보자다 이거야. 이제 군대비 얘기하면 일병 이병들이 뭘 따지고 하시면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 사고 안 나. 일병 이병 때 지가 뭐 잘났다고 하다가는 사고 나는 거야. 그때 위에 상병 병장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사고는 안 나. 힘들더라도. 근데 그때 뭐 올리 딸리 하다 보면은 그때 분명히 이때는 사고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비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갓 출가한 사람들은 절에 왔으면은 부처님 법에 준해서 살고 부처님 계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지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서 옆에 있는 도반도를 기능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쉬운 말로 뭐 너는 뭐 옛날로 따지자 이거야. 뭐 지금은 뭐 학력이 다 높아졌으니까 뭐 그래. 옛날로 따지면 진짜 천민 출신이 있고 상인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귀족 출신이 있고 왕족 출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같이 출가를 했으면은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한문 시대일 때는 글도 모르는 놈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단체는 깨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보통 무슨 단체를 해도 중간이 많지 위아래는 많지 않거든. 그 중간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또 이제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 기능 동반하야 논설시비다.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냐? 여차 추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이거 논설시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 뭘 출가했냐 이거야. 이성동주인데 각성 가지고 모여서 사는 건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그럼 자기 집에서 하지 뭐로 출가를 했대? 혼자 하면 되지. 출가를 했으면은 그 단체에서 이루어진 률이라는 게 항상 있게 마련인 거야. 그것을 따라라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도 나도 이거 논설 시비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옳고 그름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옳고 그름이 아까 경험지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게 지금은 옳은데 내일은 안 오를 수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보살님이 보고 부처님이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이 있겠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 법을 말씀하신 거지. 그거는 진리로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초보자에 있어 봤을 때는 옳고 그른 게 지금이라 이게. 지금 옳고 지금 그른 거라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불자들은 쫙 한 발자국 쫙 떨어져서 보면은 아이 뭐 저걸 가지고 그래. 먼저도 한번 얘기했죠. 그 꼬맹이가 여동생이 우리 아빠가 우리 오빠하고 아빠만 야외에 간대요. 전무님 우리 아빠하고 우리 오빠들 못 가게 해요. 보통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님은 얼마야? 전부님은 선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도 가면 되지. 끝났잖아.
논설이 있어. 심의가 있는 건데 아이한테는 옳고 그름만 있는데 안 되니까 깽판 치는 거잖아. 정상이라니까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러나 우리 불자라면은 전무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너도 가 이러면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위에서 뭐 객관적으로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보면 이게 좁아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맨날 절에 와갖고 옳고 그름이 따질 것 같으면은 교회 나가라. 심하게. 아니 그래도 종교를 안 믿는 거라면 종교 믿는 게 낫거든. 왜냐면 종교를 믿게 되면 좀 어린 아이 얘기 같지만은 나쁜 일을 할 때 뜨끔한 게 있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 공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거진 이제 단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넘어가요. 재색 지하 아니 맞나? 네. 네. 재색 지화는 심어 독사니 성기 지배하여 상소례다. 이거는 이제 출가 수행자한테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밖에 분들한테는 이제 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거 봐요. 재라고 하는 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색의 화는 지자는 한문 공부할 때 이 지자만 알면은 막 50%는 한문 다 본 거라 그래. 이 지가 뭐 이게 뜻이 많이 변해. 그래서 재물과 색의 화는 알죠? 화를 입힌다는 화자예요. 화는 심어독사, 심하기가 독사와 같다. 이거야. 출가사문들한테는 출가한 사람한테는 재물과 색은 무조건 멀리하라 이거야. 그건 무조건 멀리하라요. 오계는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3이 쉽게 보면은 이 다섯 번째지 여섯 번째 잘 모르겠는데 몸에 뭐 이렇게 막 칠하지 말라는 게 나와. 3이들한테는 10개 중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비구계도 다 거기서 다 이제 이렇게 가지를 쳐서 240개가 되긴 되는데 어쩌든 수행하는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는 거야. 욕.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도 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행자는 오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욕. 그래서 오욕이 뭐냐면은 재색 신명수 따라해봐요. 그냥 재색 신명수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재물 색 그래 색은 그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 식 먹는 거 식 명예 수명 이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다섯 가지 되는 거야.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요 오욕에서 못 벗어나. 한번 생각해봐.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지? 색 잘생기고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거기다 마음까지 착해. 그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죠? 식 명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식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선수가 있으니까 좀 애매하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조금 먹는데 조금 먹어도 좋은 거 싫어하는 좋은 음식 싫어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그러면 수는 잠자는 건데 이거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야.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이거 말고 세상살이에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오욕락 그래. 5가지 우리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 그러니까 수행자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여기에 매몰돼 있으면 출가를 뭘 했냐 이거야. 논설 시비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밖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할 것도 뭐를 출가도 돼. 그냥 밖에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에서는 그래서 바뀌는 거잖아. 재물을 그래서 이제 소승 대승 뭐 초신 얘기하면서 뭐 아, 내용이 너무 많다. 소승 대승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승 그러면은 조금 찌질이 같고 뭐 대승 그러면 조금 큰 것 같잖아. 뭐 정치인들이 막 흔하게 얘기하지 뭐 대승적인 마음으로 무슨 대승적인 얘기야. 이윤을 따져 보니까 요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 그 가로 해놓고 그렇게 써놔야 되거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대승적으로 가로 해놓고 요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좀 이윤이 돼. 가로 닫고. 우리가 대승 그러면 좀 커 보이고 소승 그러면 좀 작고 보이는데 재물만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불교에서는 재물을 욕심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걸 그래갖고 무소유라는 말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아, 불교에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 없어. 아니 왜 부처님이라고 해서 왜 가난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겠어? 부처님의 가장 최고 1등 신도가 누구야? 아버지 아니 기수그 고독장자. 고독자. 고독장자라 해서 고독 외로울 고자 홀로 독자 고독장자. 부처님 신도야. 기원정사를 지어준 네. 분이란 말이야.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지은 분이 급고독장자인데 이분이 인도 그러니까 2005 부처님 살아 계실 당시를 따지면은 지금의 저 스티브 잡스 아니지 스티브랑 잡스 지금 부산 누구지? 저 마이크로 누구지? 마이크로 사장님 이름 뭐야? 스티브 잡스.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고. 네,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인데 그 말고. 아니 그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빌 빌 게이츠. 그러니까 그 고독장자가 2500년 전에 빌 게이츠였던 거야. 근데 부처님의 1등 신도가 그 고독장자거든. 그럼 부처님도 그 고독장자가 시주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고독장자한테 그러면 너 준대라 그렇게 가르쳤을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부자가 되는데 이제 부자가 되는 거까지가 소승인 거야. 부자가 되면 절에 오는데 너 부자 되지 말고 너도 법정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 아니 신도들한테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는 게 사라지겠냐고. 부자가 되라 이거야. 부자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100%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게 대승인 거야.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소승이야.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베품에까지 가야 이제 대승인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남들 다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나 부자 돼갖고 베풀어야지 되고 하는데 나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부자가 된 다음에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소승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대승은 한 단계 위인 거야. 그럼 깨달음도 똑같은 거야. 아라한들은 내가 막 공부해갖고 깨달으면은 최고인 거야. 그런데 보살들은 뭐야? 왜 깨달아야 돼?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니까.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돼? 급고독장자. 고독장자 되니까 고자가 외로울 고자야.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래서 고독장자인 거야. 이분은 인도 그 당시에 무역업을 하던 사람인데 원체 부자이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도운 거지. 엄청 많이 도운 거지. 그럼 뭐 동산을 금으로 다 깔았다 그러니까는 얘기 들었나? 그 부처님 그 일대기 불교대학다면서 공부했나? 네. 고독장자가 그거 기타 그 동산을 기타라고 하는 거는 왕자 땅이야. 왕자 땅인데 왕자가 동산이 좋았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이 고독장자가 부처님 절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땅이 마땅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땅을 사갖고 부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왕자 땅인 거야. 왕자가 땅을 왜 팔어? 그거 말고도 먹고 살 일이 많은데.
보통 땅이 왜 팔아? 필요해 팔잖아. 근데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왕자인데 뭐 땅이 왜 안 판다고 그런 거야. 근데 지내는 말로 뭐 금으로 다 깔면 내가 뭐 혹시나 마음 한번 내볼까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지내는 말로. 그러니까 이 고독장자가 금을 갖다 깔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였겠어. 뭐 금을 금박을 깔았든지 몰라. 아니면 뭐 페인트 갖다 칠했든지 금을 어떻게 깔았겠어. 어쩌든 뭐 금을 깔라고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막 다졌겠지 막 뭐 하고 막 하니까 누가 그랬겠지. 왕자님 이상합니다. 우리 저 동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금 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는 이상한 또라이가 지금 있거든. 뭐 금을 깔고 있거든. 그래서 재판이 붙는 거잖아, 그지? 아, 내가 언제 이 산을 이걸 동산을 팔려고 그랬냐, 판다 그랬냐? 뭐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금을 깔면은 혹시나 마음을 내볼까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래 이거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잖아. 재판이 붙어갖고 왕자가 돼갖고 입을 한번 뱉었으면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면 되냐 그래갖고 전에 금 깔으면 줘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 기다 왕자가 저 정성이 너무 가득해가지고서는 그러면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간 거야. 그 신심에 넘어간 거지, 그죠? 대신에 기타 왕자도 대신에 이 이름만큼은 내 이름을 써달라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죠. 거기 그냥 내 이름이나 넣어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돈을 기부금을 많이 내놓고 뭐 금액 뭐 쓰라고 그거 말고 그냥 이름만 올려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타 왕조도 그냥 내 이름만 넣어줘. 그래서 거기가 기수급 고도건 이렇게 되는 거야. 기다습의 기원정사다 이거야. 땅은 그래서 왕자가 시주하게 된 거고 거기 건물 진 거는 장자가 지게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는 대승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항상 하는 얘기야. 부자 되지 말라. 부자 되라 이거야. 부자가 되는데 그거를 오만 데 쓰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쓰라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린 장학금도 이건 그냥 내 얘기예요. 장학금도 그냥 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장학금일 수가 있겠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공부는 잘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그놈한테 또 가르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하지만 너가 이름에 잘 됐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넌 다시 또 시주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냐. 그래서 장학금도 우리는 될 놈한테 준 게 낫다. 될 놈한테 될 놈을 찾아서 장학금을 주는 게 훨씬 걔가 한 10배 이상 풀려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주는 것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주는 것도 엄청 큰 공덕이지. 근데 그거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대성 싶은 놈한테 줬을 땐 얘는 여기서 씨를 내가지고 10배 이상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래서 좀 대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해왔어요. 근데 나는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떡할지 못하겠는데 말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당연히 돼야 돼. 부자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은 달라야 된다 이게. 그런데 스님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 스님들은 그냥 다 갖다 주니까. 재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반해야 돼. 스님들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든 종교인들은 내가 봤을 때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종교인들은. 뭐 목사님들을 뭐 이렇게 흉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가정을 이루고 살으니까 또 행복하게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혼자 있는 사람하고 가족 있는 사람들하고의 행동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든 그 오용락 중에 재색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명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래서
지금 설명한데 다 들어간 거야. 우리가 소승으로 살 거냐 대승으로 살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대승으로 살 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 이거야.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봐왔던 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잘못된 걸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밑에 있을 때 불만이 많아갖고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그 자기 불만 채우려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라면 어떻게 내가 왜 저 자리에 왜 올라가야 되냐? 내가 밑에 있었다 보니까는 이런 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저 자리에 올라. 그럼 그 명예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 보통 명예는 그거가 아니잖아. 요 옆자리에 앉았다가 가운데 자리로 오는 거잖아. 보통 명예가 그거야. 사이드 딱 가운데 들어온 걸 명예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더 큰 사람은 가운데 자리 안 앉고 옆에 앉아도 옆에 있어도 빛난다니까. 그게 명예지. 그리고 우리가 또 수면이야. 우리 편안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차 선전할 때도 막 그거 얘기하잖아, 그지? 침대 선전할 때도 막 하잖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다 추구하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왜 출가자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랬냐 이거야. 우리 보통 사람은 거기에 매몰이 돼. 100만 원짜리 침대 사다가 편하면은 150만 원짜리 침대를 사게 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짜리 침대를 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매몰이 돼.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훌륭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편안한 데서 1시간이 되고 30분이 되고 진짜 꿀잠을 자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럼 엄청 좋은 일이야. 지금 어디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고 진짜가 막 온갖 전국 팔도에서 이 스님을 불러 법문해달라고. 그럼 이 스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해기를 해줘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차에서 10억짜리 차에서 가면서 거기서 편안히 쉬어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좋은 법문을 하시면은 10억짜리 차가 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명예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소승으로 가면 그냥 하지 말라야. 소승으로 가면 어떻게 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대승으로 가면 어떻게 돼? 방생하라. 보시하라. 청정세계를 만들어라. 좋은 말 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대승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욕도 대승으로 가면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지, 그죠? 나는 진짜 편안하게 자야 돼. 나는 8시간 잘 수가 없어. 일이 많으니까. 그럼 난 3시간만 자야 돼. 그러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된다니까, 잠자리가. 잠자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어가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좋으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님들은 그래서 진짜 잠자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이 오욕을 되게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 본성이잖아요, 그죠? 죄세식명이죠. 근데 우리 부자들은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얘기야. 부자도 좋지. 내가 부자가 왜 돼야 돼? 나는 능력이 좋아. 나는 일을 하면 1시간 일을 하면 나는 10만 원 벌어. 그런데 옆에 친구는 1시간 일을 했는데 10,0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친구의 일을 뺏은 게 아니고 내가 하면 1시간 하면 10만 원 벌고 친구가 하면 10,000원밖에 못 벌면은 내가 일을 해갖고 10만 원을 벌어가지고 친구 노르라고 2만 원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부자 되는 거란 말이야. 부자 되지 말라 그랬다고 난 저거 1시간만 하면 10만 원 벌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친구는 1시간 쎄빠지게 벌써 10,000원밖에 못 보내. 친구 일해라고 내두는 것도 맞겠지. 친구 몫이니까. 이건 소승이야. 대승은 내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부자 되는 거잖아. 대신에 친구도 2만 원 줘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말만 들어도 좋지? 네.
그런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거야. 세상 생각으로 하면은 짧아지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제3계 화는 심어 독사다. 독사보다도 더 돼. 독사는 한 생에 끝난대. 그런데 업은 새 생을 이어간다는 거야.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용락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하다. 성자라는 게 살필 성자, 기자가 몸기자,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살펴. 지비, 내가 좀 그릇되지 않았는가? 앞에 나왔을 때, 여기 앞에 나왔을 때 10이요. 앞에 장 267페이지에 논설 12 할 때 시자는 오를시 그릇이잖아요. 그럼 여기면은 지비라고 했는데 요 비에는 앞에 12 할 때 요 시자도 진짜 옳은 게 아니잖아. 이건 포함되어 있는 비야요. 포함되어 있는 비야. 시도 포함되어 있는 비야. 그러니까 그냥 비야. 그런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항상 나를 살피라니까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항상 살펴서 상수원리하다. 항상 멀리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용락은 멀리 두고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년인가 한 150년인가 지냈을 거야. 100년 정도 지냈어. 부처님 말씀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흐려져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글로 성문으로 다 된 게 아니고 계속 암송으로 한 거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또 이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서 모여서 또 암송을 하는 걸 갖다가 결집을 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글이 생기고 종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종이가 기원전 한 1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죠. 그 전에 그냥 나무잎, 폐역경이라서 잎에다 썼다. 뭐 바나나 잎 뭐 이런 데다 썼다 그래. 근데 그 전에 글이 없을 때도 그냥 말로만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결집을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는 부처님 하신 말씀이 조금 막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잖냐. 풍속이 틀리단 말이야. 먼저 얘기했잖아. 이슬람 풍속이 있는 거고, 우리 풍속이 있는 거고, 뭐 다 있단 말이야. 저 북유럽 풍속이 있고, 다 아프리카 풍속이 있단 말이야. 불교가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는 그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모여서 부처님 정신에 좀 다가가자 해갖고서 결집을 하게 돼요. 시간 됐어? 시간 몇 분? 아니, 42분이에요. 지금 42분입니다, 선생님. 8분 정도 더 하시죠. 42분밖에 안 됐어? 네. 그게 돌아간 게? 네. 예, 그래서 그래서 100년 뒤에 부처님 정신에 돌아가자 그래갖고 모여서 결집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파불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부파불교는 부처님을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했게 되는데 결국은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재물을 쌓아놔야 되는 데가 있고 안 쌓아놔도 되는 데가 있고 산 중에 살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산 많은 동네에 살 때는 음식을 어느 정도 쌓아놔야 돼. 겨울 같은 데 좋아하잖아. 근데 인도라고 하는데 따신 나라에는 음식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 쌓아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매일 탁발해 먹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마다 풍속이 조금 달라지니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불교가 조금씩 부파불교. 부처님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계율의 문제가 약간씩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결국은 걔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르게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쩌든 간에 지역 따라 조금 특색 있게 변하게 돼요. 그게 결국은 재물 때문에 뭐 쌓아놓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하긴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 우리 항상 오용락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최고로 좋은 건데 이것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항상 나를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 아니라 걔한테 조종당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용락에 조종을 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나를 뺏기는 수가 많단 말이야. 오용락에 우리가 뺏겨 나를 그래서 잊어먹는 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색지화가 심어독사하니 오용락이라고 하는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니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가 여기 지금 지배당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 발짝 물렀을 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줄만 더 읽게요. 그 다음에 무연사측 부득 이타방언하며 당병저하야 부득 강지타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마을 그거 가지 마실 가지 마실. 네. 마실이라는 게 뭐야? 아무 일 없이 심심하니까 이제 그걸 마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마실을 금했어. 왜냐? 이제 봐요. 무연사측 이게 아무 일 없이 이런 얘기야. 무연, 연 관계없이 그런 얘기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측, 무연사, 연사 아무 일 없는데 부득이타 방언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며 왜 그랬냐면은 이제 당병자야 부득 강지타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방 저방 이제 마실을 다니는데 마실을 다니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야? 응? 뭘까? 말이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은 소문을 빨리 듣게 돼 있어. 그지? 소문보람도 좋은 소문보람도 남 흉보는 소문을 많이 듣게 돼 있단 말이야. 나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도 얘기를 듣게 돼 있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얘기가 있는데 좀 듣다 보면 또 한참 듣다 보면 또 내 얘기도 거기서 들어간단 말이야. 같은 동네에 사는데 안 들어가겠어. 그 집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단 말이야. 카드를 갖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인데 당병처라고 하는 말 있죠. 중간에 당병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 근데 출입금지 써놓은 데는 또 더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왜 더 들어가고 싶으냐면은 부득 강지타사야.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빼고 강지타사야.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더 궁금한 거지. 근데 부득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강지타 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쳐다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뭔 일이 있는가? 뭐 저기는 뭐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먹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부득은 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아무 일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 것이며 혹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방에 붙었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일만 보고 와라 이거야. 왜냐? 그 얘기 들었다가는 이제 사달 안 되니까 집에서 똑같아. 명절 때 왜 싸매? 그냥 동서들끼리 얘기하면 그냥 냅둬. 동서들끼리 얘기하면 그냥 그건 분풀이고 그냥 입놀이야. 그냥 놔두면 되는데 거기 이제 다른 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동서들은 성이 다르잖아. 지들끼리 막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냅두면 돼. 그런데 이제 고김에 정 씨들이 꼭 들으면은 지들 흉보는 거거든. 그건 쌈난 거야. 그냥 얘기하면 뭐 동서들끼리 얘기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알고 싶어해. 그러면은 쌈나. 다 나와 있다니까. 다 나와 있지. 다 나와 있다고. 신기해요. 신기하지. 네. 다 나와 있다. 신통방통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병차야 부득 강지타사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만일 알게 돼도 진짜 내가 자신 상향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자신 상향. 동서들이 막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뭐 해갖고 여자들만 모였다 그래. 맞아. 공문에는 말이야. 뭐 3년에 한 번 와가지고 말이야. 뭐 저저저 신우이잖아, 그지? 그런 말이야. 그때 내가 자심을 할 수 있다면, 간생보살님 같이 자심을 할 수 있다면은 돈 한 1억 갖다가 아이 고모 이거 애들 요즘 유학 갔다며 이거 애들 유학비 저리고 딱 줄 수만 있다면, 자심을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끼어들어도 돼. 근데 그거 못할 바야 안 끼어들어. 그때 고모가 말이야 막 동서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데 아이고 우리 이 서방이 그냥 쥐꼬리같이 불어와가지고 보내줄 수도 없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고모가 그거 딱 듣고 가가지고 어느 날 올해 불러가지고 말이야 돈 한 1억 딱 주면서 이런 자신이 있으면 끼라 이거야. 그런 자신이 없으면 끼지 마라.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아.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알아서 해결하지. 그래서 무연사측 부득 이타방문하며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혹 갔는데 어쨌든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모여서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들어봤자 쌈만 난다. 좀